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네, 오늘도 주식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주린이와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볼 텐데요. 교수님, 오늘 주제 무엇인가요?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인데요. 라미 씨랑 주린이는 소부장이 뭔지 아시나요? 전 알죠. 전 아는데 주린이 아나? 주린이는 부장님 이름을 알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예. 소재, 부품, 그렇죠. 예, 장비. 맞습니다. 맞죠? 예. 반도체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두 개고요. 메모리는 다 아시겠지만은 D램과 낸드. 이 비메모리는 이 메모리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를 통칭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걸 그냥 비메모리랑 시스템이랑 파운드리는 같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시장 규모는 이 자동차 산업 다음으로 많은데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120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각 4대, 3대 2로 이렇게 과점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발라냅니다. 발라내면 100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랑 비슷한데 이 성장 속도가 엄청 가팔라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주셔야 되는 이유고, 이 반도체 투자는 TSMC가 3년간 133조 투자. 전년 대비 2배.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년간 133조를 투자한다 그랬는데 TSMC는 3년간 133조죠. 글로벌 넘버 1 플레이어가 TSMC입니다. 마켓시어가 54%예요. 2등이 삼성전자인데 17%밖에 안 됐다. 아직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따라가야 되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투자 규모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인텔입니다. 인텔은 그동안 투자를 안 했어요. 올해 이제 미국 공장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20조가 넘습니다. 이 세 개 업체들이 향후 10년간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거의 고정이 돼 있다. 이런 산업은 없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다 좋죠. 뭐 실적도 좋고, 뭐 밸류에이션도 싸고. 근데 이제 철저하게 수급에 좌우되기 때문에 수급만 해소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장기 자금이다. 나 그냥 주가 안 볼래. 그럼 사면 되는 거고. 단기 플레이는 이 소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주린이나 라미 씨는 뭐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부품. 소재나 부품은 말 그대로 기존 라인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특징이 어떨까요?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이다. 근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의 실적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바이 앤 홀드를 한다 그러면은 소재 부품주가 나을 거고, 이 변동성이 큰 걸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장비주가 맞을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소재 부품주를 좀 더 선호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가 잘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선호를 했겠죠. 자, 그리고 종목을 이제 볼 때는 아무래도 국산화 관련 고객 다변화, 그 다음에 신규 품목이 진입한 가능한 종목들,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업체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선호가 될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D램 온리보다는 낸드, 시스템 반도체에 골고루 들어간 업체. 이런 것들을 기관 투자가들은 아주 유심하게 보고 있다. 이쪽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6개 종목만 간단하게 추려서. 자, 일단 6위는 ENF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있어요. 소부장 중에 소재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말고도 이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3대 소재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중요시하게 보는 게 미국 공장이 오스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 오스틴에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년 전 그 일본의 그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고순더 불어순소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국산화가 연구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거는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정전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악영향을 좀 받았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원료가 PO라고 하는 화학 제품인데 원가 상승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하지만은
이 4월부터 이 고객사에 이 제품가를 약 50% 정도 인상하는 요청을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다. 그러면은 그 기회를 노리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위는요. 원익 IPS. 많이 들어오셨죠? 원익 IPS. 이 원익 IPS는 이 장비 중에 시가총액 1위 대장주입니다. 전공정 중에서 이 증착 부분을 국산화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원익 IPS와 유진테크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증착 장비는 CVD나 ALD라고 하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이렇게 납품을 한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초창기부터 삼성전자랑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익그룹 자체가. 이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로부터 지분 투자를 각각 3.77% 받았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역시 메모리와 파운드리 동시에 술이 있는다. 특히 이제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서 약 25%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비중이 점점점 올라온다. 자, 4위는 원익 QNC입니다. 이 업체는 부품 업체예요. 소모성 부품이라는 거는 4, 5년 지나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소모성 부품은 아주 실적이 안정적이다. 일단은 그게 제일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동시에 투자 수혜를 입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이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적자가 15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BEP 수준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바로 플러스 150억의 이익이 증분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약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3위는요. KC텍 장비업체입니다. 주식 오래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87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아주 전통의 장비업체고요.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네요. 반도체 장비가 50%, 소재가 30%, 디스플레이 장비가 20% 상당히 균형이 잡혔다. 이 업체 장비 이름은 CMP라고 하거든요. 즉 웨이퍼를 케미컬, 화학적인 반응 또는 미케니컬, 기계적으로 평탄화하는 그런 장비를 말을 하고요. 이 CMP 공정에 들어가는 슬러리라는 소재도 만들어요. 그럼 안정적이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동시 납품을 합니다. 보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자기 독점적으로만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CMP 장비라는 게 지금 그 마켓 셰어가 한 15%밖에 안 되는데 이 국산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 2위는 유니셈입니다. 장비 업체고요. 이 매출 구성을 보면은 유해가스 정화 장치, 요게 한 30%, 칠러, 온도를 다운시키는 거. 30%.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지 보수가 30%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라는 거는 시황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 장비사 대비 어떨까요? 변동성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적다. 상당히 좀 강점이 되겠고요. 이 업체도 역시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투자에 모두 수혜를 입는다. 마지막으로 이 업체의 자회사 중에 한국 스마트 아이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합병을 했는데 이 회사가 보안 솔루션 회사거든요. 세계 최초로 지문인증 카드를 만들었고요. 또 최근에는 UN 산하기구의 통합신분증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위. 그거 인터넷 치면 나와. 대망의 1위는 월덱스라는 업체입니다. 이제 원익 QNC처럼 소모성 부품인데요. 이제 뭐 실리콘, 링, 뭐 쿼츠, 뭐 파인세라믹 이런 소모성 부품인데 중요한 거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르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에 달했어요. 계속 늘은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이 업체 같은 경우 특이하게 고객사가
삼성전자 빼고 다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만 뚫으면은 엄청나게 됐죠. 최근에 삼성전자를 뚫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매출 성장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거는 비메모리 관련 매출 비중이 40%예요. 최근에 어떤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큰 업체다. 마지막으로 이 업체 작년도 매출액이 1,500억이었거든요. 근데 올 2분기부터 이제 신규 생산 라인 캐파가 돌아가는데 그게 500억입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매출의 3분의 1이 추가로 애덤이 되는 거죠. 즉, 이 폭발적인 성장성과 부품업체로서의 안정성 모두 겸비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도요. 사실 굴곡이 없습니다. 그냥 위로 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도 뚫고 신규 캐파도 늘어난다. 그러면 각도가 더 가파라질 수 있는 건데 밸류에이션도 크게 안 비쌉니다. 지금 한 4천억 한 중반대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나오면은 뭐 10배 초반이니까 사실 비싸진 않죠. 근데 성장성은 이 각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따진다면은 투자 규모, 투자 시기별로 좀 다르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뭐 D램과 낸드와 파운드리 동시에 들어가고 고객도 다변화되어 있는 업체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한 종목을 찍어서 몰빵하려고 그러지 말고 골고루 조금씩 발만 담궈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가 우상향할 수 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외전 심우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나 이번 강의를 들으면은 주부장으로 승진.